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엘프의 23년도 3분기 컨퍼런스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O 타랑 아민의 얘긴데요. 전년도 동기 대비 76% 매출이 상승했고 에비터는 122%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19분기나 연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했고 분기당 매출은 20%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기업 미국의 274곳 중 5개가 상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중 하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색조 화장은 전년도 대비 51% 성장했고 점유율은 0.33% 상승했다. 2019년 4.5%였던 점유율은 10%까지 성장했고요. 앞으로 몇 년 후 배 이상 점유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색조 화장 브랜드가 되었고요. 특히나 타겟 매장은 우리 최대의 고객으로 19%의 점유율을 가져왔고 2년 전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다. 우리의 목표는 타겟에서의 성공을 다른 유통 채널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스킨케어는 129% 성장했고 20개 브랜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분기 점유율은 0.8% 상승했고 브랜드 순위는 19등에서 14등으로 올라섰다. 스킨케어 1등은 현재 15% 점유율 중인데 우리는 이제 1.6%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하다. 특히나 엘프는 젊은 Z세대의 인기가 많고 19분기 연속 상승은 이들 덕분이다. 파이퍼 샌들러의 조사에 따르면 엘프는 4분기 연속 청소년들에게 1등 브랜드입니다. 어떤 화장품 회사도 지난 5년간 이렇게 20% 이상 성장한 기업은 없다. 그러니까 엘프가 엄청난 기업이죠. 엘프닷컴, 인터넷 분야죠. 인터넷 분야는 청소년들에게 10대 뷰티 분야 쇼핑 사이트로 등극되었다. 다음은 해외 분야인데요. 해외는 157% 성장했고 캐나다와 영국이 크게 성장 중에 있죠. 캐나다는 10배 성장했고 미국은 7배씩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프는 캐나다에서 7%, 영국은 6%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루프라는 게임은 여성 유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임입니다. 그곳에 콜라보를 통해서 리미트 에디션을 선보였고 그 외에 여러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더티 필러스 립 캠페인은 에디션이 2시간 만에 모두 팔렸고 이 팔린 것의 40%가 신규 멤버를 가입했다. 마케팅 비용은 매출 후 7%에서 22%까지 늘리고 있다. 브랜드 만족도는 이번 분기 80%를 달성했고 0.16%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13%에서 26%로 증가했고요. 엘프의 진정한 힘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매출 같은 경우는 75% 성장했습니다. 디지털은 현재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는 16%였다. 엘프 앱 같은 경우는 별점이 4.7이었고 160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래서 뷰티 스쿼드 앱 멤버 같은 경우는 410만 명이 되었고 이것은 전년 대비 25%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DTC 매출의 80%가 뷰티 스쿼드 멤버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겟과 월마트는 우리의 가장 큰 유통 고객이죠. 23년 봄 타겟, 월마트, CVS, 쇼퍼스 드러그마트에서 추가적인 확장이 있었고 23년 가을 얼타뷰티, CVS, 월그린 추가적인 확장이 있었다. 24년 봄 내년이죠. 호퍼스 드러그마트 인 캐나다 유통사와 확장을 할 예정이고 뷰추스 영국에서 지난달 확장을 했죠. 이탈리아는 최초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더글라스와 함께 엘프를 런칭할 예정이다. 자, 우리의 전략은 수익을 증대하면서 확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10월 초에 누트리엄의 인수를 완료했다. 이 누트리엄은 스킨케어 전문 회사죠. 그래서 우리 매출의 9%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누트리엄은 지난 2년간 80%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던 회사였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색조 화장, 스킨케어 그리고 해외에서 크게 엘프는 성장할 것이라고 CEO는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 분야인데요. 마케팅 부분은 매출의 16%에서 21%까지 늘렸죠. 그럼에도 24년도에는 매출의 22%에서 24% 비중을 계속해서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분기 현금 흐름은 27밀리언 플러스가 발생했다. 누트리엄 인수 비용은 355밀리언이었고 현금과 72밀리언의 대출 그리고 60만 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따라서 누트리엄 인수로 23년 매출은 55에서 57% 증가를 예상하며 이전 가이던스는 37에서 39였죠.
자, 그래서 뉴트리움 인수로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EPS는 2.47에서 2.5까지, 이전 가이던스는 2.19에서 2.22달러였죠. 자, 그래서 뉴트리움은 연 매출 90밀리언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17밀리언의 에비타를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수 가격은 PS 레이쇼의 약 3.7,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싸게 산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질의응답 시간에는 엄청난 가이던스 상승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고요. 가이던스 57% 상승은 뉴트리움 인수 효과를 반영한 것이고 해외 그리고 얼타와의 협업이 줄 파급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얼타 엄청난 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미국의 기업이죠. 이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하락할 분야는 없나 라고 물어봤는데요. 한 군데도 없다. 브랜드 인지도는 계속 증가 중이고 젠 X, 젠 Z 세대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스킨케어는 앱에서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 침투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 또한 나트리움 인수로 인해서 스킨 분야에 큰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고 잠재력이 엄청나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엘프의 전략이죠. 40달러 가치의 제품, 경쟁군에 있는 40달러 립 제품을 우리는 8달러에 출시했고 순간적으로 매진되었다. 이 입술 제품 반응은 엄청난 것이죠. 이게 바로 엘프의 주요 전략이죠. 킬러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서 적들의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몇 주 전 시행한 이탈리아 더글라스라는 회사는 엘프 제품 런치가 아마도 자사의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탈리아 고객들의 반응이 엄청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엘프는 30개 해외 나라에 동시에 진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 개국가씩 집중해서 좋은 유통업자를 선정해서 진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마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 좋을 수 있다. 자, 지금 미국은 선적 관련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shipping 컨테이너 업체들 매출이 장난이 아니죠. 날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해외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매출 마진이 좋을 수 있다. 자, 중국에서 미국 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유럽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유통이 원활하다는 거죠. 인수합병된 나트리움 직원들은 스킨케어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엘프 스킨 제품 확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엘프 같은 경우는 광고,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의 달인들이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시너지가 폭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에 월마트가 타겟과 같은 19%의 점유율을 달성하면 어떨 것 같은가? 드러그스토어도 이제 브랜드 런칭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 드러그 아직도 매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자, 타겟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타겟 내에서 1빌리언 매출을 달성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다. 현재 타겟 연간 매출은 400밀리언이죠. 자, 이렇게 타겟이 먼저 와서 어떻게 하면 너네들 브랜드를 우리 타겟 매장에서 1빌리언 달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엘프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엘프의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엘프 투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해외 확장,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 확장,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